여러분 명절 때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널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며느리네 집은 부자라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먼저 시어머니 세대 입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태어난 지금의 60대 부모님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산업화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렸지만 동시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교육열이 정점을 찍던 시기였죠.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감당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은퇴자의 평균 노후 준비 자금은 약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최소 노후 자금은 부부 기준 3억 원 이상입니다. 무려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 세대는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시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위로는 부모 봉양, 아래로는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진 샌드위치 세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자녀, 특히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기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첫째,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때문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이 세대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사회적 약속이었죠. 둘째,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월 32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병원비 한 번 내기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한 세대에게 자녀는 유일한 노후 안전망인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투자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이자만으로도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널 키우느라 집도 못 샀어. 너 대학 보내느라 빚까지 졌다고. 친구들은 다 자식한테 용돈 받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발언 뒤에는 불안과 서러움 그리고 배신감까지 섞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희생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는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녀를 키운 것은 투자였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책임이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노후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이제 며느리의 입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대에서 40대 초반의 며느리들은 한국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청년 실업의 늪을 헤쳐나와야 했고 결혼 후에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기에 출산과 육아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여유는 사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 둘이 버는데 왜 우리한테는 용돈도 제대로 못 줘? 며느리네 집은 부자라며? 친정에서 얼마나 받았어? 아들 월급이 얼마야? 보너스는 나왔고? 며느리는 이 순간 무너집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시댁에 얼마나 보태는가로만 평가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입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며느리의 친정과 시댁을 비교합니다. 너희 엄마는 너한테 뭐 해줬다며? 우리는? 친정에서 집 살 때 도와줬으면 우리한테도 좀 해야지. 이런 발언은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 친정의 대표자로 취급받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5살 김미정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3년째입니다. 남편 월급은 세후 400만 원,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빼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요구합니다. 명절마다 20만 원씩, 생신 때마다 30만 원씩 추가로 드려야 합니다. 1년이면 최소 700만 원이 시댁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미정 씨는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이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신 후 그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준 건 결혼할 때 살림 장만비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친정 얘기를 하세요. 제가 친정 딸인 게 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세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첫째, 억울함입니다. 자신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 상황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이죠. 둘째, 죄책감입니다. 시부모님께 충분히 못해드린다는 죄책감,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이 쌓입니다. 셋째, 분노입니다. 왜 내 인생에 선택권이 없는가에 대한 분노,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부부 관계까지 악화됩니다.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돈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돈 계산하냐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 침묵이 문제를 키웁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며느리도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모르니 오해만 쌓이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월급이 얼마인데 왜 우리한테 못 주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월급에서 대출 이자, 보험료, 아이 학원비,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걸 모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연금도 받으시고 집도 있으시면서 왜 자꾸 돈을 요구하시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연금이 월 30만 원이고 그 집은 전세로 돌려서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정보가 없으니 추측만 난무하고 추측은 곧 오해가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의 중재 실패입니다. 이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아들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자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많은 갈등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중 하나를 보입니다. 하나는 회피입니다. 엄마랑 와이프 사이에서 나 몰라 하며 손을 떼는 거죠. 이러면 며느리는 혼자 감당해야 하고 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서운해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 편향입니다.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며 아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며느리는 남편에게까지 배신감을 느낍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어머니의 필요와 아내의 현실 둘 다를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감정 소통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불평등한 기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갈등이 주로 아들 부부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딸 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기대가 적습니다. 딸은 시집간 사람이니까 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주지만 아들에게는 내가 우리 대를 이을 사람이니까 하며 책임을 더 많이 지웁니다. 이런 성차별적 기대는 며느리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은 다른 집 딸인데 왜 남편 집안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아들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딸보다 평균 1.8배 많습니다. 이 차이는 며느리의 노동과 희생으로 메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사회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갈등은 국가의 노인 복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무려 43.4%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아서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특히 며느리에게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투명한 재정 공유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대화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는 시부모님께 자신들의 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엑셀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수입 남편 월급 400만 원, 아내 부업 50만 원, 총 450만 원. 지출 대출 이자 8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식비 60만 원, 아이 학원비 40만 원, 보험료 30만 원, 교통통신비 30만 원, 기타 생활비 50만 원, 총 320만 원. 저축 가능 금액 130만 원, 비상금 노후 대비 포함.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면 시부모님도 생각보다 여유가 없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부모님의 상황도 여쭤봐야 합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생활비가 월 얼마나 드는지, 병원비는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의 현실을 알면 비난보다는 이해가 먼저 옵니다. 둘째, 감당 가능한 선에서 규칙적인 지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규칙적으로 드리는 게 낫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하면 시부모님도 그 금액을 계산해 넣고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이달에 또 요구하시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20만 원을 드리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의 재정 상황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제 친정과 비교하시는 건 제게 큰 상처가 됩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남편의 적극적인 중재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시기예요. 그게 엄마가 저를 키우신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도 효도 아닐까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조율할게. 당신은 당신 할 일만 하면 돼. 남편이 책임을 지는 순간 며느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경제적인 효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심, 정성도 큰 효도입니다. 주말에 함께 식사하기, 정기적으로 전화드리기, 건강검진 챙겨드리기, 필요한 물건 사다 드리기 등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사랑이 됩니다. 실제로 노인 심리 연구에 따르면 돈보다 자녀의 관심과 시간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오단락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드는 해결책.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사회적,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이고 며느리는 과도한 주거비와 양육비에 짓눌린 경제 구조의 피해자입니다. 이 둘을 싸우게 만드는 건 결국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구해야 할 것들. 기초연금 현실화, 최소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모든 노인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노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야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도 줄어듭니다. 청년 세대 주거 지원, 집값 안정과 전월세 지원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며느리 여러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되 당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당신의 불안과 서러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당신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당신이 열쇠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도망가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두 사람 모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돈 때문에 그 사랑이 무너지게 두지 마세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도우며 무엇보다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모아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